조카로 또 호구로 국장 스님의 보살팀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피의 제목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패가 부패일지 아니면 강자일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고 강자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부패라 그러면은 목적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법을 설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나는 정말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참 복을 짓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게 이제 부패고 설법입니다. 그럼 강자는 어떤 것이냐면 강자는 지식의 전달입니다. 이 자를 통해서 좀 먼저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이 자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생명 존중에 관한 자살 예방에 관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효산 스님께서 서커스 하십시오. 그래서 좀 오늘 서커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자가 되면은 뭡니까? 물통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강자는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강자고, 설법은 요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설법은 이렇게 거룩하게 차를 데려온 것을 마시면서 참 우리 불자님들이 감동을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이 부패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인데 생명을 존중하면은 자살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자살을 예방하면은 또 저절로 생명은 이게 존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맞추어서 설법의 목적은 강자의 목적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이렇게 올려놓는 개인성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동적인 나, 그죠? 항의적인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다른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살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다. 자살 현황을 한번 살피고 그 자살에도 그냥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 전부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 원인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도 알았고 원인을 알았으니 뭡니까? 이제 대안이 제시해야 됩니다. 해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해결을 나갈 것인가? 그 해결책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살을 반대로 하니까 누가 되죠? 살다가 되더라고요. 자살, 살자. 되기 쉬운데, 그죠? 되기 쉬운데, 그래도 참 자살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될 텐데, 잘 안 일어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자살 한번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이리 물으면 안 될 거고.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면도 3학년인데 조카 부친이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갑니다. 제사 지내는 거 알죠? 시골에는 그 당시에 제사 지내러 가면 큰 잔치입니다.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하죠. 사람도 많이 모이죠. 그럼 또래도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날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몸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 몸 따라오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난 죽어버릴란다. 이게 자살의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함에 가가지고 선것을 하나 들고 어쩜 죽는 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쩜 죽을까? 그것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지금 안 죽으시니까 좀 얘기했겠죠. 어쨌든 자살은 이렇게 누구나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어리석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철이 안 들었어요. 다 철들었지요. 이제는 다 철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자살하라고 해도 못해. 자살하라고 돈 준다고 해도 못할걸요. 철이 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조금 남의 입장을 뭡니까? 이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철들었다 그러면은 좀 나가는 사람 철들었다 그러죠. 어리석은 철이 안 납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나가 조금 들면 이제 부모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철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저의 첫 자살 시도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참 자살을 많이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살의 행황을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자살이 얼마 정도요? 다 아시죠? 잘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정도요? 80만이나 된답니다. 80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80만. 굉장한 인구가 자살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얼마? 우리나라 자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년에.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죠? 40분 만에 한 사람이 자살한답니다. 이게 40분입니다. 그럼 1년에 이걸 계산하면 13,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10만의 인구 중에서 28명 정도가 28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은 그 정도고 자살을 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시도해가지고 안 죽은 거죠. 시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말해보세요. 자살 시도 안 해봤어요. 나처럼 손못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15만에서 20만이 된다. 자살을 시도. 그래가 차마 못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은 얼마나 세울까요? 계획은 자그마치 200만 정도가 계획을 세운답니다. 자살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 자살 한번 생각해봤냐고 안 해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살은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가만 씨 뭡니까? 천만 너무했다. 절반 500만이나 된답니다. 500만. 500만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뒤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자살을 한 번씩 생각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계획하고 그 속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시니까 이 자리에 좀 앉아있는 겁니다. 안 앉아있는 사람은 가셨고.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나라가
사살률이 뭔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이야, 다 잘 아시네. 사살률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뭡니까? 1등이에요. 1등. 근데 요즘은 2등하고 있대요. 왜 2등하는지 아닙니까? 북유럽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원래 OECD 국가가 34나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35나라, 36나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하니까 가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근데 그 나라가 가입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2등이 됐대요. 그 나라는 얼마나 할까요? 아까는 우리나라는 10만 명 중에 28명 이상인데 거기는 10만 명 중에 30.8명 죽죠. 이렇게 죽는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 죽을 때는 어찌 죽습니까? 어떻게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방법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뭘 어떻게 죽으면 잘 편할 것 같아요? 뭡니까? 약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극약 내지는 수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가스 중독. 가스 중독이 좀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 가스 중독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2등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번에 그 신문 보니까 뻥개탕 알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뻥개탕을 사면은 요즘에는 잘 안 판답니다. 왠 깊숙이 놔놨다가 사러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고 용도를 적고 그 다음에 뻥개탕을 판답니다. 왜냐면 뻥개탕을 이용해서 자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잘 알죠? 그 다음엔 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목매는 걸 많이 한답니다. 우리도 많이 하죠. 자살할 때. 어쨌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중국에는 저는 아까 소개받았지만 중국 이야기를 좀 들었죠. 중국에서 이제 선종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를 장모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는 사람은 장모. 한국 사람은 죽었다 하면은 뭐라고 쌍깨라고 해가지고 목맸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쌍깨라고 해서 목을 매주고 중국 사람은 같이 이렇게 중국 사람은 좋아하는 죽는 스타일이 뭡니까? 피아노로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뛰내리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어쨌든 목을 매 죽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원한이 있어서 죽을 적에는 목을 맨다. 우리 그 귀신 영화 무서운 영화 봤죠? 원수 갖고 나면 어찌합니까? 하얀 소복 입고 배틀 보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죽을 적에 어찌 죽습니까? 참혹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가 쭉 나오고 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원수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합니다. 마지막 그 참혹한 모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죽게 한 사람이 평생토록 그걸 연상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답니다. 그래 죽는 방법도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은 뭐 죽을 일이 없는데 그냥 자살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뭐 어떻게 자살한다 그럽니까? 주로 이게 뭡니까? 떡과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피를 내서 이렇게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래가 안 죽으면 이걸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 일이라 그죠.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막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제가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일종의 영웅 심리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송곳 갖고 나를 하려고 했던 뭡니까? 일종의 철이 없어가지고 그 영웅 심리에 떠달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다. 참 어리석죠. 이 어리석음을 이와 같은 자살의 수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들이 잃어가는데 참 원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원인은 자살의 원인은 정말 복합적이에요. 참 딱 잘라서 말을 못해요. 사회적으로 복합적. 그러면 연령도 그냥 쭉 부편하고 남녀노소가 없고 다만 남자가 좀 더 많을 뿐이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자살 많이 해요. 어쨌든 자살의 원인을 보니까 첫째는 뭡니까? 정신적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정신적 질환으로서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한 40%나 된다는데 나중에 제가 이 우울증을 분류해서 뭐라 그러죠? 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래서 없어지겠구나. 스님들로서 생각하는 우울증은 없어진다. 왜 우울증이 생기느냐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감. 어쩌다가 또 불안하면 그 불안함을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불안, 그 공포를 아까 말한 거예요. 그 공포가 겹치면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된답니다.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정신적 질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신체적 질환은 뭡니까?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게 한 20% 정도 된다는데 좀 그렇죠.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건강하시니까 괜찮은데 몸이 안 좋으면은 거기다가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뭡니까? 약간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뭐 이래가지고 살면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신체적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갑자기 잘 살다가 못 살아졌다. 끼니도 뗄 것이 없다. 그 옛날에 보니까 제 모녀하고 그 자매까지 이렇게 자살했더라고. 그것은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이 경제적 변수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 자살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변수가 자살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더라고요.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이제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이 참 어려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여기 모인 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기를 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인 조건 하에서 딱 인연이 촉발되는 겁니다. 어떤 인연이 촉발됩니까? 촉발이라고 하면 학생들 그냥 학교 가서 그냥 뭡니까? 왕따를 하니까 이게 뭡니까? 기본적인 조건 하에서 가정이 편안하고 신체적으로 원만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은 약간 왕따를 당해도 상관이 없겠죠. 뭐 왕따도 있고 은따도 있고 섰따도 있고 다 들어가죠. 학생들은 그렇습니까? 은따는 뭐가 은따인지 압니까? 왕따는 왕창 사람들이 자기를 돌려내고 은따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좋아 잘 지냈는데 책에 보니까 해놨습니다. 잘 지냈는데 한 사람이 잘 지낼 적에는 끼리끼리 잘 지내는 비슷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가 이 성적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뭡니까? 살짝 둘이서 은근하게 돌리는데요. 또 너무 공부를 못해도 살짝 돌리고 그 다음에 섰다는 있었습니다. 섰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다 보니까 학생이 이제 부모들의 영향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야. 그때는 자기가 친구 만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석다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성적에 관한 거라든지 친구들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은 이것이 뭔가 하나의 촉발의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까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그 바탕 위에서 이게 딱 걸리면은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어른 같으면은 3, 40대 같으면은 뭔가 어떤 회사가 어떤 모멸감, 그죠? 참 자괴감, 모멸감과 자괴감을 당하면은 이걸 뭐 견뎌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더 어렵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또 자살로 이어지는 촉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죠. 요새는 뭐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뭐 학생들은 뭐 들어봤어요. 3개월 사귀다가 또 헤어진다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 떠나든 말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걸 하나 잡아놨습니다. 이건 어른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옛날의 자살의 원인은 주로 뭡니까? 우린 잘은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만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을 이룰 수 없을 적에 그때는 뭡니까? 자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뭡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대표적인 자살 케이스입니다. 사랑 자살. 그 다음에 또 우리 법사님한테, 대원사 법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윤신덕이라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답니다. 가수가 일본 가가지고 노래를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노래를 다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극단장은 이제 유부남이었대요. 그 극단장 이름이 이제 김우진이던데 그분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시모노시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연락선을 딱 타고 오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지 뭐.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성친구와의 결혼 약속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객발되면은 아까 기본적인 어떤 조건 하에서 바로 자살로 이렇게 간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은 뭔가 반드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자살하기 전에는 뭡니까? 이유 없이 안 죽는다 그랬죠. 자살하는 징후가 있답니다. 징후. 그래 자살하는 징후는 연령별로 좀 다르더라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래 한 20대들은 뭡니까? 이 행동이 변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변한답니다. 20대들은 이제 학생에서 조금 이제 넘어간 단계들인데 청년들인데 이런 애들은 자살을 마음먹으면 뭐 한다고요? 행동은 무조건 뭔가 잔대요. 자는 게 특징이래요. 무조건 자는 사람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잔대요. 그러고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인터넷을 막 뒤비는 걸 많이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자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자살할까? 이게 이제 20대들이 자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 행동과 그 말, 친구에게 말을 좀 한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한다.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조심히 우리 가족 중에 손자들 중에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30, 40대는 자살 징후가 이렇게 나타난다. 뭐 할 것 같아요? 여기 뭐 30, 40대 있습니까? 첫째 뭔가 술을 진짜 많이 마신대요. 죽으려면 술이라도 먹고 죽자. 술을 되게
마시면 이게 이제 주성하다는 겁니다. 평소 때 마시는 양의 배를 이렇게 증가해서 마신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하고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좀 하는 것이 이제 친구들 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좀 쓴답니다. 저번에 내가 참 잘못했다. 택도 안 하게, 이번에 미안해, 내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혹시 이 생각이 있는가 아이가 하고 살짝 더듬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미안하다는 말을 갑자기 많이 하면은 마음속에 드는 것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서는 뭡니까? 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뭐라 그럽니까? 뭐 살아봐야 뭐라고 뭐 별 수 있나? 그죠? 오늘 주거나 뭐 30년 뒤에 주거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때는 주의를 해서 살펴야 되고, 이게 이제 자살의 징후입니다. 그럼 50대, 60대가 되면은 뭡니까? 철저히 단절을 많이 한다 그러네요. 단절. 그냥 친구와 거래를 이렇게 딱 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오다고 뭐 이불이라도 이런 걸 깨끗이 입는데요. 씻어가지고 다 놔놓고, 그 다음에 필요 조금 쓸만한 건 다 넘겨버리고 뭐합니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좀 유심히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0대가 되면 이제 걱정하는 게 누굽니까? 이제 결혼 다 했으니까 상대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자식들을 두고 야 너들 너 어머니 잘 모시라 이렇게 상대방을 잘 모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답니다. 이때가 이제 자살을 이제 징후라는 거라.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통장님이 한 분 있는데, 통장은 요새 하는 일이 주로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한테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주로 뭡니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거 살피는 거래요. 그럼 뭘 가지고 살핀다 그럽니까? 쓰레기 봉투 있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딱 가지고 살핀다네. 그래가지고 주로 3, 40대는 혼자 살면 전화를 하면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끊다 보니까 전화 자체도 안 받는데요.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쓰레기 봉투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그냥 문 앞에 놔놓고 가 있어. 얼굴도 안 본다는 겁니다. 문 앞에 놔놓고 가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저번에도 갖다 놨는데 이번에도 또 갖다 놨고 또 갖다 놨는데 한 석 달 동안 갖다 놨는데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하는 일도 바쁘시더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살펴서, 참 잘 살펴서, 징후를 잘 살펴서 사전에 이제 예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징후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자살을 정말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 고귀한 목숨을 우리가 서로 가치를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연구들이 이제 좀 많이 됐더라고.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데서는 내가 태어난 이유라든지 내가 태어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이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저는 확장시켜서 우리 불교 쪽으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풀어드립니다. 첫째는 뭔가 자살을 하는 것은 자괴감 때문이죠, 그렇죠? 뭔가 모르게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면 뭡니까? 프라이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프라이드를 가지면은 이제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나야 하는
이와 같은 프라이드만 있어도 뭡니까? 자살은 안 한다는 거죠. 이 프라이드 중에서 가장 높은 프라이드가 뭡니까? 우리 절집에 잘 알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이 프라이드는 최고의 프라이드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최고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개인성을 고치시키는 데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경을 보면 일어났습니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돌을 깨치시고 뭡니까? 뭐 했다고요? 춤을 췄다 그래놨어요. 춤을. 왜 춤을 췄겠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춤을 춘 거예요. 거기다가 내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다는 겁니다. 최고로 높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아시고 정실정실 춤을 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우리 존재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바로 일국입니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내가 최고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은 뭔가 자동적으로 용기와 힘이 생겨나버립니다.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선을 일전에 공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선을 연구해 보면은 중국 성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우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청정하라. 우리는 본래 뭐라고요? 여기 대원사 신도분들 좀 와 계신데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자가 뭐라고요? 부처님이라는 종자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기 때문에 내 종자가 부처님이라는 거야. 이 내 종자가 부처님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중국에 내려오면은 뭡니까? 불성청정심. 내는 본래 깨끗하고 맑았다는 불성청정심으로 이제 바뀝니다. 바뀌면서 선사들의 입을 좀 빌리면은, 대선사 입을 빌리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본래 이렇게 자제할 줄 몰랐다. 우리 큰 스님들 법문하면 그래야죠. 돌을 다 깨치라고 보니까, 마음을 하나 돌려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유자재할 줄 몰랐다. 내가 번뇌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 와가지고 뭡니까? 가위 눌린 듯이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자유인이었다는 겁니다. 가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가위 눌릴 자체가. 이걸 뭡니까? 자제라 그래. 이걸 여실 자제라 그래. 그 다음에 여실이 알라기로 우리는 개랑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패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실이 해탈이다. 본래 해탈이고 본래 성불이었다고 이 대선사는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불교 교학적으로 조금 확장을 시키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까요? 여실이 알락이고 여실이 해탈이고 여실이 성불이고 여실이 자제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가 번뇌가 많아서 그런 거야. 번뇌가 걸박했을 뿐입니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법계성이라는 개성 알죠? 개 들어봤죠? 개가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두타라는 건데 이 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어로 치면 플라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플라워는 청입니다. 청인데 지금 제가 불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성도 있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존재해가지고 어떻게 존재하는데 나는 어떻게 불성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플로라 그랬으니까 이 개성은 뭐냐 하면은 다 아파트 살고 있죠. 몇 층에 살아요? 뭐 높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낮은 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청소하고 비슷해요. 3층에 살면은 처음에 건강할 적에는 뭡니까? 3층에 살면 5층도 있고
이 정도 있고 다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몸이 아파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럴 리는 없지만 몸이 아팠다 칩시다. 이제 9층에 살고 있는데 15층도 있는데 한 10년 동안 대문 앞을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8층이 보일까요? 8층이 안 보입니다. 12층이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자기 살고 있는 데만 보입니다. 이것을 특수한 이것을 개라고 합니다. 개. 그리고 우리 불교는 이 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극락세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성을 풀어보면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로서 풀어냅니다. 불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불성 세계. 그 불성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젊은 사람은 그 불성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몇 층에 사는지가. 다만 생각이 국집되어 버리면은 고집이 생겨버리면은 자기 세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위험한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계가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몇 차원에 삽니까? 3차원. 또 몇 차원이 있다고요? 4차원, 5차원, 무한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한 차원이 있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개가 무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습니다. 무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한 불성, 깨달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매층처럼. 거기다가 지옥도 자리 잡고 있겠죠. 지옥계. 그럼 사바세계가 있는데 다만 본인이 자기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불성계에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불성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채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텔레비 보듯이 말입니다. 텔레비 어떻게 봅니까? 리모컨으로 탁탁 조정해가지고 바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 본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개인성이. 본인이 잘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추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 개인성이 극대화됩니다. 그 개인성을 천상천하유와 독존에 불성에 그야말로 깨달음의 세계, 자제한 세계, 해탈의 세계, 성불의 세계에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인성으로 이제 하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이 사회성은 뭡니까? 진작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성은 아까 그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죠. 감사, 또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성입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한테 하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삼자, 사자가 있어야 뭡니까?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회성을 고취하는 데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포방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됩니까? 개인주의만 가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막 신고하고 개인적으로 침해만 조금만 받으면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제재가 들어옵니다. 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개인성과 사회성의 조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회성은 어디서 많이 강조하냐면 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사회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내 한 목숨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개인성을 강조하면은 나라가 나를 위해서 길도 닦고 오만 것 다 해라. 이렇게 가는 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회성을 진작하고 고치하는 데는 요 근래에 중국에는 훌륭한 스님이 그 스님의 그 삶의 이중표가 이제 뭡니까? 각오 인생과 공헌 인생입니다.
각오는 이제 우리 깨달음이니까 나눠. 그 다음에 봉헌이 뭡니까? 희생하고 내가 바치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내가 바치는 인생.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개인성을 존중하다 보면은 그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개인성이 대표주자가 욕심입니다. 욕심 끝 있습니까? 욕심 끝 없습니다. 끝 있어요. 내가 보니까 끝 없는 것 같아. 우리 보사님 잘 알고 있는데 욕심 끝 없어. 그래, 욕심의 눈이 먼 이야기를 저는 한 번씩 하는데 미국에 보니까 뭡니까 1억 달러를 뭡니까 손실을 봐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 1억 달러를 손실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1억 달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묘한 거는 그 사람이 다시 뭡니까 4억 달러가 있는 거라. 4억 달러. 4억 달러가 얼마 정도 돈 되는 돈인지 알아요? 우리는 뭡니까 계약 급수직 몇백억 돈입니다. 그런데 5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1억을 잃고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이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이 나라를 위해서 갚다. 이 정도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돈의 성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정의의 법사라는 이 법사님이 일어났어요. 아주 책임을 다함에 만족을 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함에 만족을 구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안심을 해라. 아까 만족과 안심, 불안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우울증 같은 게 해소될 수 있는 기틀이 여기서 나오는데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조금 희생하는 거죠.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우리 노인분들이 뭡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한마디만 말하면 자살 안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새끼들이 있지 않냐. 이 손자들이 본다. 이렇게 하면 자살 못한대요. 나름대로 책임과 업무 속에서 거기에서 관계되는 관계성 속이죠. 그 말을 하면은 자살이 안 된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른들은 자식을 위해서 못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과 업무가 있어요. 책임과 업무를 통해서 대신 하나 더 붙여준다면 만족을 해버리는데 만족. 그 다음에 안심을 얻어야 나는 아버지로서 때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만족한다. 이렇게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불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다면은 뭡니까? 우리 정의의 법사님의 공헌 인생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죠? 네. 그렇게 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공헌으로서 행복을 구한다. 공헌이 뭡니까? 갖다 바치는 거. 갖다 바치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렇죠. 행복합니다. 법무사 불사하는데 불사자라로 갖다 바치니까 행복하지요? 이게 집안에 농 밑에 이어 놓는 것보다 갖다 바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게 우리 정혜 법사님은 이것을 행복으로 잡았습니다. 봉헌하는 것을 행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지. 무슨 나라가 잘 돼야 행복하고 법무사가 잘 돼야 행복한다고 대면은 그렇지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되고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바로 나라가 부강하면은 나의 부강이지. 저 공은 누구 공은? 우리 공은. 법무사 우리죠. 뭡니까? 다 우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 속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봉헌으로서 됩니다. 저번에 일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 없죠. 한번 이혼을 들어봤죠.
60 넘어서 정년 퇴임하고 이혼한대요. 그거는 누가 주로 하자 그럽니까? 여자가. 왜 하자 그럽니까? 젊어서 이 때문에 고생 치열 했으니까 이자는 내가 니한테 뭐고 희복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네가 밥 먹고 살아. 이게 뭡니까? 한국은 이혼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한국 이혼 하고 나면은 뭐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이혼 해도 아마 행복하지 않을 거라. 좀 허탈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애써 살아왔는데 뭔가 텅 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걸 해결책은 저는 생각해요. 아까 우리 청해 법사님이 이야기한 동원으로 행복을 구하자. 어쩌라고? 이양일이 된 거. 그래 해주면 좀 대접해줄게. 그럼 해보자. 이렇게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 없이 동원으로 가르치게 설사 좀 구박을 받더라도 그게 행복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혹시 우리 영감하고 이혼하려고 니 고생 좀 했다가 내가 니 다시는 밥 안 해준다 이렇게 하다가 마음 고치는 것에 양하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사회성을 이렇게 좀 강조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점들이 적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쓰레기 나가죠. 쓰레기 나가면은 우리는 누가 대신 안 끌어보죠. 중국에는 쓰레기 막 나가면 뭡니까? 그걸 끌려서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하는 수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하냐면 그냥 사람들이 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내놓으면 그냥 쓰레기통을 다 뒤집어서 분리수거를 다 해놓습니다. 이게 저는 중국 사람들이 가진 사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개인을 내세우다 보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쪽팔려서도 못합니다. 중국은 뭡니까? 사회가 강조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회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비비는 게 뭡니까? 당당하죠. 부끄러움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쓰레기 이거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뭐 용돈 다고 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성 속에서 사회성의 진작 속에서 사회를 중시하다 보면 그런 점들이 이제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를 중시하다 보면 대신 또 뭐가 발달하느냐 하면 뭐가 발달할까요? 사회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발달합니까? 법이 발달합니다. 법이 엄격합니다. 법이 엄격한데도 그 엄격한 법을 또 피하는 길도 많습니다. 법이 엄격하면 피하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 중국에 여행 가시면 알죠. 중국에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난징 같은 데는 뭡니까? 우리 차가 딱 지나가잖아요. 신호위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위반 하고 딱 지나가면 한 10분도 안 돼서 핸드폰으로 바로 핸드폰에 뜹니다. 신호위반을 해서 빨리 가서 돈을 내든지 아니면 해명을 하든지 하라고 핸드폰을 바로 뜹니다. 뭡니까? 사회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법이 강조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발달합니다. 저 중경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만 건너물고 딱 지났는데 이제 건너물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지났겠죠. 지났는데 어디 뜹니까? 바로 자막이 뜹니다. 앞에 누구 이름까지 누구 지금 무단 횡단했습니다. 바로 되는 겁니다. 법이 발달하죠. 사회주의는 법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민주주의에서는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권 침해죠. 남이야 그래 건너물 건너다가 뭐 어찌 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책임인데 니는 벌금만 내기면 되지 왜 쪽팔리게 그러면 이거는 개인 인권 침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사회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기를 못 듭니다. 중국에는
명절날 되면 중국 대이동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나라처럼 그죠. 군인들이 경찰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끼고 이게 선글라스 한번 싹 돌아가가지고 사람한테 딱 서잖아요.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글라스가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최지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수배자다. 바로 잡히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이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피하는 것도 잘해요. 중국에 여행 가면은 우리 그 불자님들 잘 알죠. 중국에 가면 대학을 몇 개 졸업해야 된다. 무슨 대학? 빵빵대라고 들어가죠. 차를 몰고 가보면 네 빵빵길입니다. 이 빵빵길인 건 이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하고 빵빵거립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무슨 대화가 있다고요? 돌리대라고 합니다. 돌리대. 돌리대는 뭡니까? 아무 데서나 돌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신호등 있는 데서는 죽어도 안 돌리는데 신호등 없는 데서는 막 돌리는 거라. 그 다음에 중국에는 처음 전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초를 많이 해요. 이게 빵빵대에다가 돌리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들이대 아닙니까? 갖다 밀고 들어오는데 하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법에 안 걸리는 거는 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주의와 아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개인성을 존중하면 민주주의에 가깝고 사회성을 존중하면 이제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요거 특징이 뭔가 나중엔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존 스투트 밀이라는 사람이 자유론에서 이 두 개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조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헌으로 행복해지는 게 우리 불교에서 뭐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보살도 아닙니까? 보살도. 그죠? 제세상 보살도. 이 보살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저절로 생기는 이때 뭡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세라토닌이라든지 우리가 엔도르핀 있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게 생긴다. 생기면 사람이 얼굴에 생기가 들고 편안함을 그냥 그대로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굴이 안 좋고 막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뜯어만 봐야 돼. 내가 봉사를 좀 안 해서 그렇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신경 쓰면 어찌 되죠? 소화가 안 되잖아요. 신경 탁 쓰면 소화 안 되죠. 기분 나빠도 소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위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효소가 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뭡니까? 잘 분비돼가지고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사람이 신경질을 딱 내버리고 긴장을 딱 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이게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소화불량이 딱 돼버립니다. 감사를 하면 어찌 됩니까? 사회성을 많이 강조하면 감사하는 속에 뭡니까? 엔돌핀이라든지 모든 호르몬이 그냥 생성된대요. 아무거나 된대요. 그러니 뭡니까? 얼굴 화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극히 불교적인 겁니다. 불교적인 건데 이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와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요. 이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 이 속에서 해결돼야 돼요. 이 속에서 자살이 방지되는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법 속에는 초기 불교 속에서는 우리가 들어봤죠. 12처 업사상 들어봤죠. 업이라고 하는 것. 12처 사상. 12처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6권 6경 다 알고 계시죠. 6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6경은 모든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모든 일체를 나와 남으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남. 내 아이면 남입니다. 내 아이면 전부 다 남이잖아요. 나와 남. 6권과 6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육근과 육경은 항상 우리 불교에서 뭡니까? 무상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무상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은 좀 수준 높게 한번 이해합니다. 수준 높게. 무상은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변해버리잖아요. 변해버리니까 무상하다. 정말 무상하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참 인생은 무상하다. 변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붓다가 말한 대로 무상하다 그랬으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모든 세상은 뭡니까? 변하게 돼 있죠.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나와 대상들은 모두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상은 항상 변합니다. 대상이라 그러면 예를 제가 나를 A라 치고 나머지 모든 대상을 B라 칩시다. 근데 이 A는 A라고 하는 이 나는 B가 변화가는 데에 대해서 희한하게 반응을 합니다. B가 A는 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친구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변해간다는 거야. 나는 안 늙고 싶은데 안 늙고 싶죠.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변해버렸더라는 거라. 이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그랬죠. 구조적으로 무상한 겁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알고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대상 자체는 항상 변한다. 대상이 변하니까 나도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고가 생깁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왜 생깁니까? 대상이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하려고 나를 지키려니까 고통이 생겨요. 그 고통 생기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업을 짓는 거예요. 아, 내한테 고통이 오니까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업을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어쨌든 대상은 좋든 안 좋든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 적어요. 그죠? 옛날에는 보통 부모가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 하나를 두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아들 하나가 딱 있었는데 뭔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며느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아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기 엄마만 보고 있다가 나가더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마누라한테 옮겨갔잖아요. 내가 변한다 그랬죠. 마누라한테 옮겨갔으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보내면서 옮겨가야죠. 옮겨가야 되는 자기는 못 옮겨간 거예요. 아, 저놈이 나를 뭐 했다고? 배신했다고 딱 단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배신했지, 저놈이. 내가 키웠어. 내가 그 순간 뭐가 됩니까? 고가 생기잖아요. 그 고가 생기니까 어찌 되는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를 볶아버리고 아들을 볶아버리고 이제 보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아주 그냥 뭐 유명한 탤런트라 아주 이름을 얻었어. 근데 어느 날 불미스러운 일로 뭡니까?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받아들여야죠.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고. 근데 지금은 좋을 때도 편해줘야 되고 안 좋을 때도 편해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내가 그렇게 돈 많을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배설이 높을 적에는 다 찾아오고 했는데 이제는 돈 없고 뭐 하니까 이 자식들까지 안 돌아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살은 왜 생기느냐면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그 나를 내가 이름 있고 잘났고 존경받고 한 그 나를 뭡니까? 유지하고 싶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집이라 그러잖아요. 집착, 욕심, 이것이 어리석음이 돼가지고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그때가 좋아. 나는 젊을 때가 좋아. 나는 늙기 싫어. 나는 그때 그 순간, 내가 잘 나갔던 그 순간이 좋다. 그러면 어쩝니까? 해나지 않잖아요. 해나는 걸 부정하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수도배. 그 수도이 뭡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살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구조적으로 전부가 무상한데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함을 우리는 항상 가족들한테 일러야 돼요. 나도 그 무상함을 항상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어떻습니까? 나를 다 대신하고 간다. 그래서 나도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답이 정확하잖아요. 친구,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간다. 그렇지만 나는 잘해준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자기의 고집을 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아집을 일으키고 자기한테 집착을 가지면은 뭡니까? 이게 부처님 제자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까? 네.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교리를 통해서 고를 해결하고 자살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답을 뭡니까? 부처님 경전 속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대중 속으로 관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법회에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우울증이 뭡니까?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 법회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생 안 걸립니다. 걸렸다면은 뭡니까? 바보 멍충이라. 바보 멍충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대중적으로 오면 안 걸립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걸 연구했대요. 그 연구하는 학자들은 좀 곤란해요. 이런 멀쩡한 쥐를 뭡니까? 다치게 해놓고는 뭡니까? 하나는 한 통에는 쥐 한 마리만 넣고, 한 통에는 소마와 같이 넣고, 한 통에는 쥐끼리만 나는. 어찌 됐을 것 같아요? 답은 알죠? 혼자 나는 쥐는 뭡니까? 회복이 안 되고 살살 죽어가는 거고, 그나마 쏨이라도 이어놓으니까 좀 낫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럿이 있는 쥐 속에 이어놓으니까 뭐고? 나사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법회를 참석하고 대중속으로 들어오면 낫는 겁니다. 그 답은 다 나와 있죠. 마음적으로, 교합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와 같은 노력을 갖춰준다면 뭡니까? 이 자살 예방은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법회를 봤습니다. 법회 아닌 강좌 아닌 법회를 봤는데, 이 속에서 이루었던 목적은 뭡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존재의 가치. 이 가치 위에서 뭡니까? 사회성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내만 강조하다 보면은 뭡니까? 사회성이 매몰됩니다. 사회성이 매몰되면 아까처럼 그 1억을 잃고 4억 달러가 남아있는 그 꼴이 된다. 그래서 이 조화를 잘 갖추고, 거기에다가 사회성 속에서 봉사나 자기의 희생을 함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자살 자체는 소멸되고 없다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보면은 자살이 다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충분하게 붓다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뭡니까? 자존감.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봉헌하는 그 봉헌심. 나를 희생하는 그 희생심이 뭡니까? 안락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 정말 이 보살도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한다면은 아마 이 생명 존중은 극한에 이르고 바로 자살 예방은 전혀 빵으로 꺼져서 없어지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